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거의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싹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었죠. 반면에 2차 재난지원금은 핀셋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핀셋 지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을 골라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둘째,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셋째,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에게는 특별구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게는 특별 돌봄 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는데요. 바로 통신비 2만 원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86%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출 규모나 감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또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무려 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취업이나 재창업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영업기간이나 폐업 일자 등의 명확한 기준은 추후에 밝힐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경우에는 소득이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소상공인입니다 라는 것만 증빙이 되면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대신에 이 소상공인이라는 범주 안에 이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는 일절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매출을 감소를 한 건지 이걸 어떻게 증빙을 합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우려가 되실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이신 간이 가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되었던지 말던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소상공인인 것만 증빙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19년도 평균 매출액이랑 20년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랑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지급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건데요. 이번 2차에도 그렇게 지급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벌써부터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의 대상을 약 70만 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중에 50만 명 정도는 이미 1차에 수령을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약 1개월 분인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조건 없이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한 20만 명 정도에 대해서만 행정 처리가 이뤄지면 되겠죠. 따라서 지급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소득층들은 이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긴급 생계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까? 라는 시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긴급 생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각 도시별로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나누어서 재산 요건을 크게 낮추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위소득 75%라는 요건은 그대로고요. 생계 자금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 2인, 3인 그리고 4인 이상의 가구로 나누어서 생계 긴급 자금이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별 돌봄 지원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 252만 명, 그리고 초등학생 등 280만 명 등 총 532만 명이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특별 돌봄 지원금은 각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요. 지원금은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던 계좌, 그리고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가, 초등학생은 교육청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통신료 지원 2만 원. 이건 사실상 전 국민이 지원이 되는 건데요. 만 13세 이상인 국민 누구에게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신료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우리 모두의 각자의 통장에 꽂히는 것인가? 가장 유력한 방법은 통신사가 개인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부과할 때 2만 원을 먼저 차감한 상태로 부과를 하고 정부가 추후에 통신사에게 이런 것들을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 11할분 통신비가 10만 원 낼 예정이라면 2만 원이 차감된 8만 원만 부과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선별 지원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자료들에 따르면 이런 지원금들은 추석 전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나오면 여러분께도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도록 해요. 대한민국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